걷기 명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걸을 장소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물론 이제 뭐 어느 곳이나 가능한데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좌선을 할 때 적절한 좌선을 할 장소를 찾아서 좌선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걷기 명상을 아주 몰입해서 하고 싶다 이러면은 적절한 장소를 찾으면 좋습니다. 그게 어떤 곳이 좋으냐면은 한 20걸음에서 30걸음 정도 이제 되는 거리면서 평평하면 좋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걷기 명상을 할 때 스탠다드가 뭐냐면은 20걸음이나 30걸음 정도 되는 그런 어떤 공간을 찾고요. 거기서 이제 20걸음, 30걸음 정도 되는 끝에 어떤 표시를 해놓고 그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20걸음에 30걸음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어떤 공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바닥이 좀 평평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뭐가 장애물이 많다 이러면은 신경이 쓰잖아요. 이게 돌뿌리가 있고 이러면 막 걸리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니까 평평하게 장애물이 없는 평평한 곳이면 좋죠. 그것도 오르막이다 이러면 또 이제 올라가는 자체 좀 너무 신경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걷는데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곳이 평평하고 장애물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장소가 있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정도 장소가 뭐 잘 없다 하면은 뭐 집안에 좀 짧더라도 뭐 집안에 거실 같은 데 있잖아요. 거실에도 집안 제일 넓잖아요. 뭐 그런 곳을 찾아서 이제 왔다 갔다 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 본인이 이제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어떤 그런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걸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설사 20걸음, 40걸음 안 되더라도 좀 짧더라도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요. 일단은 그런 공간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걷기 명상을 할 때는 자세를 어떻게 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손은 이 차수로 합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정도로 이렇게 해서 그냥 놓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자기 편한 대로 뭐 편안한 대로 그냥 이렇게 손을 쑥 내립니다. 저희가 이제 샷을 하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이렇게 걷잖아요, 이게. 걷는다. 이러면은 덜렁덜렁거리면서 이 느낌이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걷는 거 외에. 근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신경이 안 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좌선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몸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걷기 명상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몸의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샷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이 이렇게 했으면 이 손에 신경이 안 쓰이겠죠. 그죠?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샷을 합니다. 그리고 걷기 명상을 할 때 시선은 한 2m 앞 정도 편안하게 보면 됩니다. 이 정도로 편안하게 약간 눈을 조금 내리깐 정도죠. 편안하게 눈을 내리까면 2m 정도 앞 정도가 보이거든요. 편안하게 내리까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눈을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눈에 너무 잘 보이잖아, 앞에. 그죠? 그럼 보이는 시각적 대상에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안 그러면 내가 여기도 보고 뒤로 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다른 어떤 대상에 신경을 쓰게 되잖아요. 뭐 보이는 시각적 대상에. 그러니까 근데 눈을 한 2m 정도 앞에 딱 깔고 있으면은 주위에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보이는 시각적 대상들이 신경이 훨씬 덜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눈을 한 2m 앞 정도에 둡니다, 이게. 그리고 아까 앞에 얘기했던 차수할 때 빠뜨린 게 있는데, 차수를 할 때 손으로 안 움직이고 막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방법도 있죠, 그죠? 이거 손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근데 이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거. 뒷짐지는 거는. 왜냐하면, 보통 뒷짐질 때 어떻습니까? 뭘 할 때 뒷짐집니까? 잡생각할 때 뒷짐지죠, 그죠? 그래, 오늘 저녁에 뭐 할까, 뭐 먹을까, 이러면 잡생각할 때 뒷짐을 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보통은 이게 습관이 있단 말이죠. 평소에 많이 하는 자세 아닙니까, 그죠? 뒷짐 지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약간 조건반사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잡생각할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딱 하면 잡생각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런 자세는 평소에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딱 하면은
이게 자꾸 습관이 되면 이렇게 손을 딱 하는 순간 이제 내가 명상을 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주는 거 비슷하거든요. 이 조건 반사적인 어떤 몸의 행동을 만드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자수라는 게. 평소에 하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호흡 명상을 할 때도 했지만, 제일 처음 했던 게 몸과 마음이 긴장을 푸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걷기 명상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제, 호흡 명상하고. 기본적으로 명상의 대상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 명상하는 그 준비 과정을 똑같이 거칩니다. 제가 명상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긴장을 푸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릴렉스하고 긴장을 푸는 게 중요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탁 하고 그 다음에 릴렉스하고 긴장을 풉니다.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와 미래 짐이 우리 명상의 장애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 과거도 지나가 버리니까 버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니까 이것도 마음에 짐니까 버리고, 마음에 그렇게 이제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을 편안하게 릴렉스하면서 현재에 두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을 딱 쓰면 준비가 된 겁니다. 몸과 마음을 릴렉스하고 힘을 쭉 빼고 몸에서, 그 다음에 이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린다. 이제 내 마음을 그렇게 마음의 짐을, 과거와 미래의 짐을 버리고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제 걷기 명상할 준비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걸으면 되겠죠. 앞에 이제 시선을 조금 내리깔고서 한 2m 앞을 보면서 걷는데, 걸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속도로 걸어야 되느냐? 편안한 속도로. 본인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속도로 걸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너무 빠르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이게 빨리 걷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좀 가라앉지가 않거든요, 편안하게. 그래서 너무 빨리 걷는 건 안 좋습니다, 이게. 근데 그렇다고 너무 늦게 걷는다. 이렇게 한다고. 듬듬듬듬 하고 이제 다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가서 어떤 분은 한 10m가 한 20분 걸린다더라고.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또 걷기 명상을 많이 가르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도가 많이 들어갑니다. 천천히 걷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걸으려고 하는 의지가 사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리 걷는 것도 사실은 그게 내가 빨리 걸었는데 걸어야 한다는 거기에 이제 신경이 많이 쓰여서 내 마음이 평화로워지기가 힘들고, 너무 천천히 걸려고 하는 것도 거기에 너무 의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면서 걷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 그냥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천천히 저는 이 정도로 걷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까지 닿잖아요. 그 다음에 도는 거죠. 돌면서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합니다. 이렇게 왼발이 땅에 닿는 걸 알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에 닿는 걸 알면 됩니다. 그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속도로. 뭐 때로는 조금 빨라질 수도 있을 거고, 사람마다. 때로는 이거보다 더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걷는데 신경을 쓰지 않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면 괜찮습니다, 이게. 정해진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평화로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걷는데 신경을 안 쓰죠. 그게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걷는 거죠. 걸으면서 왼발이 땅에 닿으면 왼발이 땅에 닿는 줄 알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 오른발이 땅에 닿는 줄 알면 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알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발에 땅에 닿는데 내가 주의력을 기울이는 거죠. 왼발이 땅에 닿고,
오른발이 땅에 닿으면서 내 생긴 느낌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 주의력을 두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호흡 명상을 할 때처럼 그렇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을 풀고서 발이 땅에 닿을 때, 왼발이 땅에 닿을 때 어떤 느낌인지, 오른발이 땅에 닿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것만 알려고 하면 됩니다. 이제 아주 심플한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해명상을 배웠잖아요. 그죠? 자해명상을 배웠는데, 자해명상은 뭐 사람도 대상이 되지만은 뭐 사람이 아닌 뭐 그런 또는 생명체가 아닌 그런 대상도 우리가 자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이 자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호흡이 어떤 상태든 거칠든 미세하든 긴장이 되든 불규칙적이든 내 호흡이 어떤 상태든 아무 조건 없이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호흡에 대한 자의심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걷기 명상을 할 때도 그런 어떤 우리가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해 마음을 가지면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어떠냐 하면은 발이 땅에 닿으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느낌대로 이렇게 이제 뭔가에게 얻으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사실 명상의 장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걷기 명상할 때도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대해서 자애로운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 내가 뭐 명확하든 명확하지 않든 내가 이게 부드럽든 뭔가 조금 이제 불편하든 긴장되든 어떤 느낌이든지 나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 어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아차리기, 그런 시선을 가지고 알아차리면 훨씬 쉽습니다, 이게. 뭐 어떤 느낌이든 괜찮으니까, 이제. 그러면 사실 이제, 걷기 명상을 하면서도 긴장을 쉽게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 하면 긴장되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도 괜찮다. 이러면은 뭐 어때요? 긴장이 풀리잖아요. 마찬가지죠. 자해명상을 적용시키면 걸음을 걸을 때도 어떻게든 걸어도 괜찮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든 걸어도 괜찮다. 어떤 느낌이 생겨도 괜찮다.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죠. 걷기 명상을 할 때도 사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 어떤 느낌이 생겨도 괜찮아. 이런 거죠. 그냥. 단지 내가 거기에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걷기 명상이 이제 점점 이제 깊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발이 땅에 닿는 느낌, 그냥 왼발, 오른발이 땅에 닿는 것만 알았는데, 처음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목표는 뭐냐면, 왼발이 땅에 닿는지, 오른발이 닿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 사이에 딴 번뇌 일어나도 괜찮아요. 왼발이 땅에 닿으면 닿았다는 걸 알고. 그 사이에 뭘 하든지 간에, 그 다음 오른발이 땅에 닿았다는 느낌을 알고. 이것만, 왼발, 오른발만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왼발이 땅에, 알죠, 이거? 오른발 땅이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점점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고요해지고 이러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점점 많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점점 틈이 없어지죠. 발이 땅에 닿으면서 느낌이 처음에 이제 발바닥, 이제 그 발꿈치가 바닥에 닿아서 이렇게 이제 발가락 끝까지 이제 생기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오른발이 닿아서 그 다음 발꿈치에서 이게 어떤 무게중심 이동하면서 발끝에 이렇게 일어나 어떤 이런 느낌들이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호흡 명상할 때 호흡에 대한 완전한 주의 집중이 있잖아요.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는 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잠시도 놓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발이, 왼발과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알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전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이제 걷는 것 자체가 되게 즐거워집니다. 즐거워지면 이제, 이게, 이 걷기 명상 좀 약간 특이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호흡 명상하면서도 몸이 경안해지거든요.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데 그건 앉아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조금 이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몸이 사라지는 정도의 느낌인데, 어쨌든 걷기 명상은 계속 걷고 있으니까 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렇지만은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점점 걷는 것 자체가 실제로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걷기 명상은. 걷기 명상하면 자꾸 걸으면 힘들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명상이 되게 몰입이 되고, 걷기 명상이 좀 발전된 단계에서는 걷는 게 너무 쉬워져요, 이제. 왜냐하면 거의 이제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거든요, 이게. 몸의 경안이라고 하는데, 몸이 경안해지면서 나중에는 진짜 구름 위를 밟고 있는데 쭉 가다 한 발 걸으면 저 끝까지 가 있고 한 발 걸으면 저 끝까지 가 있는 식으로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고 걷는 것 자체가 힘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서 그냥 자기도 굉장히 잠깐 뭐 걸은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 있고 이런 경우도 생기는 거죠. 거기에 완전히 몰입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걷기에 몰입이 되면 주위에서 뭐라 해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걷기 명상이 발전이 됩니다. 발전되는 과정은 뭐 호흡 명상이 발전되는 거나 기본적으로는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그 명상의 주제만 발이 땅에 대한 느낌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걷기 명상하다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걸음도 보통은 점점 느려집니다. 이게 걷기 명상이 몰입되다 점점 느려지고, 그러면은 이제 너무 마음이 평화로워서 더 이상 이제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제 거칠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걷기 명상하다 바로 그냥 좌선을 하고 앉아서 명상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걷기 명상을 하다가 마음이 고요해지잖아요.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때 바로 그 좌선을 하면 굉장히 잘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걷기 명상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좌선을 딱 하면은 좌선을 할 때 장애가 별로 없습니다. 호흡 명상에 장애가 별로 없이 편안하게 잘 됩니다. 왜냐하면은 걷기 명상을 하면서 그런 장애가 많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호흡 명상에도 쉽게 그냥 장애 없이 좀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이용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흡 명상이나 이런 거만 앉아서 하는 게 조금 힘들다 이러면은 걷기 명상 하시면 됩니다. 또 걷기 명상을 좀 하다 보면은 좀 앉아야 되겠다 하시면 또 좌선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적절한 상황에 맞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시면은 명상을 아주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나요? 조금씩. 우산 있긴 있어야 되겠죠. 밖에 우산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조금은 오는 것도 조금은 오죠. 술비 조금 오는 가게 같은. 저희가 지금 좀 걷기 명상을 배웠으니까 밖에 나가서 쭉 이제 한번 걷기 명상 실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비가 우산을 갖고 와야 되겠나요? 갖고 와야 돼. 가야 돼. 지금 저쪽 사람 좀 있나 저기? 저쪽에? 밑으로 아니면 비 오니까 그죠? 네, 데크 쪽. 오늘은 이제 코스를 여기서 나가서 쭉 내려가서 저 데크길 통해서 전망대까지 갔다가 오는 이런 코스로 저희가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의할 점 뭐냐면은 걷기 명상을 할 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걷기 명상 하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래 나 저녁에 공원에 가서 내 걷기 명상을 해야지 하잖아요. 처음에는 마음은 그렇게 먹어요. 근데 가서는 그 다음에는 아이고 참 바람도 좋고 나무도 좋고 사람들도 재밌게 놀고 이러다가 지나고 나면은 아유 걷기 명상 잘했다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명상이 아니죠. 그건 이제 산책이죠, 산책.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걷기 명상 했다고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걷기 명상도 똑같이 호흡 명상 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감각기관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걷기 명상을 제대로 하려면 주위를 둘러보면 안 돼요. 주위 둘러보지 않고, 있잖아요. 앞에, 한 2m 앞에 이렇게 시선을 내리고, 손은 이제 사람들 많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좀 신경이 쓰잖아요. 사람 시선이. 그럼 뭐, 이렇게 뭐 포켓에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너무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뭐 흔들고 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시선을 돌리면 안 돼요. 시선을 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 산책이 되는 거, 산책. 이거 산책이 되기 때문에 내 시선은 항상 특별한 일이 없는 이제 앞에 딱 두고서 발이 땅에 닿은 느낌의 주의력을 둬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정말 이게 걷기 명상할 때는 정말 내가 명상을 한다 이 마음을 갖고 해야 돼요. 우리가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자세 자체가 자세를 딱 잡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평소에 하지 않는 자세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환경도 보통은 이제 앉아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조용한 환경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 명상을 한다는 관념이 있는데, 근데 걷기 명상을 할 때는 보통 뭐 산책도 다니고 이러잖아요. 산행도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습관이 배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걷기 명상을 마음을 탁 다 잡아 먹지 않으면은 걷기 명상 하러 간다 했는데 그건 산책하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걷기 명상이 아니죠. 그냥 이제 운동한 거죠. 산책.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나가셔도 딴 데를 돌아보면 안 돼요. 말을 하거나 또는 딴 데를 돌아보지 않고 시선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한 2m 앞에 두고서 이렇게 이제 쭉 가는 거죠. 뭐 손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편안하게 하셔도 시선을 딱 보면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에 몰입하면서 그것을 왼발이 땅에 닿을 때 또는 오른발이 땅에 닿을 때 그 느낌을 놓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뭐 생각이 들었잖아요. 잡념이 들었잖아요. 마찬가지고, 호흡 명상할 때 그걸 잡념을 슬쩍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발이 땅에 닿는 느낌, 걷기 명상할 때 다른 잡념이 들었을 때 이것도 버리고서 다시 명상 주제인 발이 땅에 닿는 느낌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내가 저기 가는데 쭉까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내가 발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다 할 수 있는가? 내가 그걸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왼발이 땅에 닿고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 있잖아요. 이것을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걸을 수가 있는가? 걷기 명상 할 수가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제 많이 놓쳤던가? 그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이게. 너무 긴장은 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이제 하나의 게임을 한다 생각하고 발이 땅에 닿는, 왼발과 오른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내가 멀진 않잖아요, 이제. 그죠? 저쪽 전망대 있는 데까지 갔다 오는데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알 수가 있는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재미가 있을 겁니다, 이제.